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 어, 그 말씀과 동시에 총리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다가 외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은 총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님에 대한 답변 삼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다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쭉 그 담화문에 발표했던 요지로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종북 좌파들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돼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은 국정이 거덜난다. 경제도 외교도 다 안 된다. 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외교 그대로 지금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같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그런 요지로 쭉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 쌓아온 성취를 모두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까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담화문에 기재된 그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아니요. 나중에 그 소위 12일인가 그 나중에 대국민 담화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담화가 아니고 그때 주로 그런 취지의 요지의 담화를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그날 당일날 들은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집무실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그런 이외 얘기도 하셨습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길래 그동안에 야권에서 비상계엄 얘기 나왔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지 않으셨냐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답 안 하시고 계속 그런 국정에 대한 좌절감 그런 것들을 토로하셨고 그렇게 저하고 답변을 한 뭐 몇 번 진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서 좀 침묵이 있다가 국방부 장관이 서서 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제가 답변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국방부 다른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국방부 장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침묵이 흘렀을 때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방송 대기 중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답을 했고 제가 그래서 아 이거 끝나고 무슨 대국민 담화하도록 지금 방송이 지금 연락이 돼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 국무총리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 취지의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제가 도착하고 접견실로 옮길 때까지는 저하고 대통령님하고만 얘기가 있었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의 대화 그 정도만 제가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건 제가 듣지 못했고 들을 시간도 저기저기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시에 저는 제가 국정원장하고 제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제 다른 분들이 도착을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시간 동안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 그때 아마 다른 말씀들을 하셨으려니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고 대통령께서 자 이제 그러면 자리를 좀 나가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방금 그때까지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 도착한 이후로는 저하고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말만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도착한 후에 피고인이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네. 그 기억이 다른 없습니까? 저 이외에 다른 분이 하는 말씀은 제가 듣지 못했고 아마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의견들을 개진하셨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상황상 지금 이제 정의는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가지 네. 대통령한테 말하는 상황이라서 네. 누군가 같은 입장을 말했으면은 그걸 기억 못하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저 오기 전에 아마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총리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통령이 물어보시지 않고 총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저한테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뭐 제 성격과 저런 걸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피고인이 증인한테 네. 의견을 물어봤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증인이 이제 성격을 알고 반대하는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까? 지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지 무슨 근거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 네,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제가 뭐 총리님 제 통상할 때부터 30여 년을 제가 총리님 모시고 일한 사이기 때문에 저를 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생각이라는 네, 말씀이십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입니다. 오후 9시 1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2개의 문건을 손에 들고 있고 이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돌려 읽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 문건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그간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함께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4명이 더 필요하다며 손가락 4개를 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를 협의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또 부서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 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취지를 설명하자 한 전 총리가 끄덕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이상민 전 장관과 단 둘이 남아 각자 받은 문건을 주고받고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CCTV를 본 이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당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한편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허가로 재판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세요?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재판 중개 요청을 허가하면서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한 전 총리 재판도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할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부서를 작출하는 등 여러 일련의 적극적인 방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특검 공소 사실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유일하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신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편 첫 공판에서 예정됐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는 3급 군사비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질병 치료 검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불발됐습니다. 2회 공판에선 CCTV 등 증거 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중 윤 전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공판에서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대접견실 CCTV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담겼는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CCTV에 담긴 계엄 당일의 장면을 임광빈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당일 현장의 CCTV를 확인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손동작에 주목했습니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과 손가락을 세어가며 대화를 나눴는데 특검은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를 확인하며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점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본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간 뒤 흩어졌던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위해 다시 들어왔다고도 했습니다. 참석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던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에 모이는 장면도 찍힌 건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주재로 다시 모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특검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종료 후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문건을 두고 나가자 이를 한 전 총리가 직접 수고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든 국무위원들이 나간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따로 남아 16분가량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논의한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